이 이야기는 서울 강남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벌어진 실화를 각색한 것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과 일부 상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손에 넣기 위해 달리지만 정작 그것을 얻고 나면 또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죠. 강민수에게 그 갈망은 채워지지 않는 마음속 빈자리였습니다. 40세의 나이에 이미 수백억의 자산을 보유한 그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강남 최고급 펜트하우스, 명품 슈퍼카, 해외 별장까지.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무언가를 찾는 듯 허전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3시에 투자사 미팅 있으시고 5시에는 해외 바이어와 화상회의 예정입니다. 비서의 말에 민수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 흐릿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런 뷰를 가진 사무실을 갖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 그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가정부가 저택에서 일을 시작한다고 관리인이 연락했습니다. 새 가정부요? 민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집안일은 보통 관리인에게 맡겨두고 신경 쓰지 않았는데 가정부가 바뀌었다는 소식은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네, 전임자가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어서 급히 구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따라 사무실이 답답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며 고급 아파트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돌아올 가족이 없는 집은 그저 잠자리에 불과했죠. 현관문을 열자 낯선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청소하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고 민수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 얼굴은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수연아. 그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윤수연. 그의 첫사랑이자 대학 시절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손에 들고 있던 청소도구를 떨어뜨렸습니다. 강 회장님.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은 예전의 생기를 잃어버린 듯했지만 여전히 그녀임이 분명했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에는 15년 전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캠퍼스를 함께 걷던 모습, 첫 키스를 나눈 한강공원, 그리고 그들을 갈라놓았던 그날의 기억까지. 여기서 무슨 일을? 민수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수연은 급히 청소도구를 주워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새로 고용된 가정부입니다. 몰랐습니다. 이곳이 회장님 댁인 줄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민수는 다가가려 했지만 수연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내일부터 다른 사람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의 말에 민수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놀랐을 뿐이야.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감쌌습니다. 민수는 수연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메마르고 거친 손. 분명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왼손 4번째 손가락에는 반지가 없었습니다. 그가 알던 수연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야 했는데 저는 일을 마저 하겠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고 돌아섰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운명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그저 인생의 또 다른 아이러니일까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15년 전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영학과 수석이었던 그와 미술을 전공하던 수연.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우연히 같은 교양 수업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던 그날들. 민수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왜 하필 지금? 탁상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그는 와인 한 잔을 따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연이 왜 가정부가 되어 이곳에 왔는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지. 다음 날 민수는 일부러 늦게 출근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수연을 마주치고 싶었던 거죠. 그의 바람대로 수연은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수연은 그를 보자마자 짧게 인사하고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 수연아. 아니, 윤 씨. 수연은 멈춰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오랜만이야.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기억하시다니 영광입니다만 저는 이제 그저 가정부일 뿐입니다. 예전 일은 다 지난 일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그녀가 자신을 회피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별은 아프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서로를 원망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떻게 지냈어? 결혼은 했니? 민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수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 한마디에 민수는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수연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수의 시선이 수연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소매 사이로 보이는 작은 은반지. 그것은 분명 15년 전 민수가 수연에게 선물했던 반지였습니다. 대학생이었던 그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사준 그들의 100일을 기념하는 소박한 반지였죠. 민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은 그의 시선을 눈치채고 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일부러 집에 일찍 돌아왔습니다. 수연과 마주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녀는 능숙하게 그를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 일정을 조정하며 집에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민수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렸고 수연이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차 가져왔습니다. 민수는 감사하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연이 차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그녀의 소매가 책상 위 서류에 살짝 걸렸고 서류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연은 당황하며 급히 서류를 주워 담았습니다. 민수도 함께 허리를 굽혔고 우연히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수는 수연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민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고 그 순간 민수는 그녀의 눈에서 예전의 수연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수연은 다시 표정을 감추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수연이 문을 닫고 나가자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녹차. 그가 좋아하는 차였죠. 15년 전에도 수연은 항상 그에게 녹차를 타주곤 했습니다. 그녀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민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출근하기 전 수연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정원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휴일이니까 같이 식사라도 할까 해서. 민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수연은 물뿌리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옛 친구로서 이야기 나누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민수가 읽을 수 없는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저는 이곳의 가정부이고 회장님은 제 고용주시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작업을 마저 하기 위해 돌아섰고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냉담한 걸까?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만 쌓여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침실로 스며들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떴지만 일어나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휴일. 보통 같았으면 골프장이나 사우나에서 시간을 보냈겠지만 오늘은 집에 머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연이 있는 이곳에서 말이죠. 민수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수연이 창문을 닫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나온 것을 알아채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마워. 같이 먹지 그래. 민수의 제안에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먹었고 할 일이 많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녀의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 그는 식탁에 앉아 혼자 아침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수는 서재에서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책장에서 무작위로 한 권을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였습니다. 펼쳐보니 15년 전 수연이 그에게 선물했던 책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그녀의 글씨로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당신도 이 노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길. 사랑해. 수연. 민수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책을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청소하러 왔는데 나중에 올까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들어와. 수연은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문득 말을 건넸습니다. 기억나? 이 책. 내가 내 생일에 선물해 준 거야. 수연의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나를 피해? 우리가 헤어진 건 서로의 선택이었잖아. 내가 널 싫어해서도, 내가 날 미워해서도 아니었잖아. 수연은 청소기를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수연아, 제발 나를 봐줘. 대학 때처럼 솔직하게 말해줘.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연은 마침내 청소를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말 모르세요?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난 정말 모르겠어. 수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당신 부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돈 봉투를 내밀며 당신과 헤어지라고 하셨죠. 당신의 앞날을 위해서라고.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당신이 갑자기 유학 간다고 하더군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때 알았어요. 당신도 결국 부모님 뜻에 따르기로 했구나 하고. 수연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5년 전 그의 부모님은 갑자기 그에게 미국 유학을 권했고 민수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수연을 찾아갔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난 정말 몰랐어. 부모님이 그런 짓을 했다니. 민수의 진심 어린 충격에 수연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죠? 15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수연은 말을 마치고 서재를 나가려 했습니다. 민수는 급히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소매가 살짝 올라갔고 민수는 그녀의 손목에 있는 반지를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선물했던 그 반지를 수연은
아직도 팔찌처럼 손목에 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어? 민수의 질문에 수연은 손목을 빼내며 소매를 내렸습니다.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요. 그녀의 대답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고 수연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도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민수의 물음에 수연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둘러 서재를 나갔을 뿐이었죠. 민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함께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수연이 아직 자신을 완전히 잊지 못했다는 사실에 말이죠. 그날 저녁 민수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수연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대학 축제에서 찍은 사진, 한강에서의 데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겨울 여행. 민수는 사진 속 행복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어제 수연에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부모님이 그녀에게 돈을 주며 자신과 헤어지라고 했다니.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은 미국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은 전화를 받자마자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들, 웬일이니? 이른 아침부터. 어머니, 물어볼 게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15년 전 수연이에게 돈을 주고 저와 헤어지라고 하셨나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 아이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하라고 한 것뿐이야. 너희 둘 다 너무 어렸고. 어머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하실 수 있었어요? 저는 수연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시에는 내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단다. 그 아이는 너에게 맞지 않았어. 집안 배경도 다르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게 어떻게 제 미래를 위한 최선이 될 수 있죠? 민수의 질문에 부모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후회가 뒤섞였습니다. 15년. 그들이 함께할 수 있었던 15년의 시간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는 거실로 나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수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그녀를 지켜보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연아. 민수의 부름에 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장갑을 낀 채 화단의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방금 부모님과 통화했어. 너에게 했던 일에 대해 물어봤고. 내 말이 사실이었어.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몰랐던 거예요? 응, 전혀. 내가 유학 가기로 한 것도 부모님의 강요였어. 내가 이미 떠났다고 생각했으니까. 수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정말 거절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갑자기 유학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당신의 미래를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결국 돈을 받았어? 민수의 질문에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돈은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과의 관계는 끝내기로 했죠.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민수는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모든 것이 오해였다니. 그들은 서로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서로를 떠나보냈던 것입니다. 미안해, 수연아. 내가 좀 더 당신한테 물어봤어야 했는데. 수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녀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는 그녀가 전화를 받는 동안 잠시 거리를 두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수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 민수의 물음에 수연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아파서 데리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잠시 자리를 비워도 될까요? 딸. 민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에게 딸이 있다니. 그것은 그녀가 누군가와 가정을 이루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민수는 묘한 실망감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빨리 가봐. 아이가 더 중요하지. 수연은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수연에게 가족이 있다면 자신이 그녀에게 다시 다가가는 것은 옳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파서 오늘은 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출근하겠습니다. 민수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수연의 사생활이 궁금했지만 더 이상 캐물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이 있고 그 삶에는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수연을 마주치기가 조금은 어색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생각은 자꾸만 수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몇 살일까?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 그들은 행복할까?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민수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의 집을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 아픈 아이에게 선물이라도 사가면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건 너무 사적인 일에 간섭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민수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수연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보자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딸은 좀 어때? 민수의 질문에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좀 나아졌어요. 감기였는데 열이 많이 내려갔네요. 다행이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병원비라든가.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고 문득 그녀의 가방이 소파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방에서 약간 튀어나온 종이가 눈에 띄었는데 그것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수는 무심코 그 사진을 바라보았고 숨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 아이의 눈과 미소였습니다. 소녀의 눈은 자신의 것과 똑같았고 미소는 수연을 닮아 있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때 수연이 다가와 급히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사진을 보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 딸입니다. 민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지만 하나도 제대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쁘네요. 간신히 그 말만 내뱉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가방을 품에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청소를 마저 하겠습니다. 수연은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의 딸일까? 나이를 계산해보면 설마 자신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면 수연은 왜 그 사실을 숨겼을까? 그리고 자신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니. 저녁이 되어 민수는 수연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수연은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 딸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고 주방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수도 그녀 맞은편에 자리했습니다. 그 아이, 내 딸이지? 민수의 직설적인 질문에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의 직설적인 질문에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이름은 민지예요. 강민지. 민수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까지 딸에게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왜 15년 동안 나에게 알리지 않았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상처받은 감정이 더 묻어났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당신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당신 어머니가 찾아오셨죠. 어머니가? 네. 당신이 유학 간 후에도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임신했다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당신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당신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그런 짓을 했다니. 그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입을 다물었어? 민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돈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15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당신한테 돈 한 푼 요구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주시는 돈도 모두 거절했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왜 내게 알리지 않았어? 당신이 돌아오리라 생각했으니까요.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 당신이 나를 찾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돌아오지 않았죠. 연락도 없었고.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 수연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의 연락처가 바뀌어 있었고 공통지인들도 그녀의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는 포기했던 것입니다. 나도 널 찾았어. 하지만 내 연락처가 바뀌어 있었고 이사했으니까요. 아이를 키우려면 더 나은 환경이 필요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15년의 세월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날 알아?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빠가 외국에 있다고만 알려줬어요. 민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딸의 인생에서 완전히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만나게 해줘. 민수의 간절한 요청에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아빠가 나타난다면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천천히 준비시켜야 해요. 언제? 주말에. 제가 아이에게 이야기해 볼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보지도 못한 딸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놓친 시간들, 딸의 첫 걸음마, 첫 말, 첫 학교 등교. 그 모든 순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널 찾았어야 했는데.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미 각자의 길을 걸어왔고.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잖아. 우리 셋이 가족이 될 수 있어. 민수의 말에 수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군요. 세상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아요. 당신은 성공한 사업가고 저는 그저 가정부일 뿐이에요. 당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 같나요? 다른 사람들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너와 민지야. 민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마음의 벽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갑작스러워요.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연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두려움과 불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알았어. 시간을 줄게.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주말이 다가오자 민수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딸을 처음 만난다는 생각에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어떤 선물을 사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민지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수연이 민수의 서재를 찾아왔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우리 집에 오세요. 민지에게 말해놨어요. 민수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 아빠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외국에서 일하느라 만나지 못했다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정말 외국에서 일했고 딸의 존재를 몰랐으니까요. 주소. 수연은 종이에 주소를 적어 건넸습니다. 강남에서 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서민들이 사는 평범한 동네였죠. 고마워.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껏 차림새를 갖추었습니다. 너무 격식 있게 보이면 아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캐주얼한 옷을 선택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민수는 수연이 알려준 주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연의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수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민지의 사진들이 가득했고 곳곳에 아이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림들, 장난감들, 작은 신발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민지가 나왔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더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과 코는 그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듯 했습니다. 민수는 숨을 고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민지야. 민지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그 한마디에 민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빠. 처음 듣는 호칭이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기뻐. 이건 내게 주려고 가져왔어. 민수는 선물을 건넸습니다. 민지는 기쁜 표정으로 선물을 받고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지는 선물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와, 인형이다. 그리고 책. 고마워요, 아빠. 민지는 기뻐하며 민수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민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못 만나서 미안해, 민지야.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아빠는 멀리서 일하느라 바쁘다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항상 저를 생각한대요. 민수는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연은 민지에게 아버지에 대한 나쁜 인상을 심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차 마시면서 이야기할까요? 수연이 제안했고 셋은 작은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는 어떤 일 하세요? 나는 회사를 운영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곳이지. 우와, 대단하다. 저는 나중에 화가가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요. 민수는 놀란 눈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은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가끔 그림을 그려요. 취미 정도로. 엄마는 정말 잘 그려요. 저도 엄마한테 배우고 있어요. 민수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대학 시절 수연은 미술을 전공했었죠. 그녀의 꿈은 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정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접고 딸을 키우기 위해 희생했던 것입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민지는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수는 모든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는 딸의 웃음소리, 말투, 표정 하나하나를 기억하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부엌으로 가서 식사 준비를 했고
민수는 민지와 함께 그녀가 그린 그림들을 구경했습니다. 이건 엄마가 그린 거예요. 예쁘죠? 민지가 보여준 그림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 엄마는 정말 재능이 있구나. 엄마는 이런 집에서 살고 싶대요.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면 엄마한테 선물해 줄 거예요. 민지의 순수한 말에 민수의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그는 수연의 꿈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바다가 보이는 집을 꿈꾸고 있었다니. 점심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지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 민수는 최대한 정직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물론 일부 진실은 숨겨야 했지만요. 아이에게 갑자기 모든 진실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았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민지는 친구와의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민수와 수연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네. 내가 잘 키웠어.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보람 있었어요. 미안해, 수연아. 내가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니.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지난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어.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민지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민수는 말을 멈추고 수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고,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15년이 지났지만 널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 아직도 살아있어.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이상적인 꿈을 꾸고 있어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당신과 나 사이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놓여 있어요. 당신의 가족, 회사, 사회적 지위. 그 모든 것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장벽이에요. 민수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너와 민지뿐이야. 다음 날 민수는 일찍 일어나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여전히 반갑게 그를 맞이했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어제 제 딸을 만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니, 민수야? 무슨 딸? 윤수연 씨의 딸이요. 제 딸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애가 널 찾아왔구나. 아니요. 우연히 만났어요. 어머니가 수연에게 한 일도 모두 알았어요. 임신 사실을 숨기라고 협박한 것까지. 협박이 아니라 너희 모두를 위한 선택이었어. 내가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면 지금의 성공은 없었을 거야. 민수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성공이요? 빈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는 게 성공인가요? 아내도 가족도 없이 살아온 15년이 성공이었나요? 민수야, 이제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저는 수연과 민지와 함께 할 거예요. 제 딸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수연에게는 그녀가 받아준다면 남편이 되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아든 듯 했습니다. 민수야, 냉정하게 생각해라. 내 위치에서 갑자기 숨겨진 딸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 주주들이, 아버지, 저는 회사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요. 이제는 제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연과 민지와 함께하는 삶, 그것이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민지의 이름으로 신탁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딸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지분 일부를 민지에게 상속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수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을 했기에 수연이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지는 학교에 있었기에 두 사람은 다시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앉아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아, 오늘 부모님과 통화했어. 그리고 변호사도 만났고.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일이? 민지에게 내 재산의 일부를 신탁했어. 그리고 회사 지분도 나중에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지. 수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일을? 갑자기가 아니야. 내 딸이니까. 당연한 일이지.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하자. 수연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우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우리가 헤어진 건 오해였어. 서로를 사랑했지만 외부의 방해로 인해 갈라섰던 거야.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가 원하는 건 너와 민지와 함께하는 거야.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 부모님은 더 이상 그들의 간섭은 없을 거야. 내가 확실히 말했어. 이제는 내 행복을 선택하겠다고. 수연은 여전히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당신의 회사는, 사회적 위치는 모두 중요하지 않아. 내가 더 소중해. 민수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놓친 15년을 이제라도 만회하고 싶어. 민지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내 남편으로서 함께하고 싶어. 수연의 눈물이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갑작스러워서. 물론이야. 서두르지 않을게.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보자 반가워하며 뛰어왔습니다. 아빠, 또 왔네요. 민수는 활짝 웃으며 민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앞으로 자주 너희 집에 와도 될까? 민지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 와도 좋아요. 민수는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지만 이전보다는 부드러워진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매일 올게. 그날 이후로 민수는 정말 매일 수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회사 일정을 조정하여 저녁 시간에는 항상 수연과 민지와 함께 했습니다. 민지의 숙제를 도와주고 함께 저녁을 먹고 가족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민수는 수연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셋이 바다에 가면 어떨까? 민지도 좋아할 것 같은데. 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민지가 바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주말 그들은 동해안의 작은 해변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민지는 처음 타보는 고급차에 신이 났고 민수는 딸의 즐거워하는 모습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연도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다에 도착하자 민지는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해변으로 달려갔고 민수와 수연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기 봐, 수연아. 민수가 가리킨 곳에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마치 수연이 그린 그림 속 집과 비슷했습니다. 그 집, 내 그림 속 집과 닮았더라. 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언젠가 우리 셋이 저런 집에서 살면 어떨까? 수연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지만 이전보다 따뜻한 빛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으세요? 응. 너와 민지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그들은 해변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민지는 모래성을 쌓고
조개를 줍고 파도와 놀았습니다. 민수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밝아졌고 웃음소리도 더 자주 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작은 식당에서 해산물 요리를 먹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앉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완벽한 가족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민지는 피곤했는지 민수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딸을 조심스럽게 안고 수연과 함께 걸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 이런 날이 계속되면 좋겠어. 숙소에 도착해 민지를 침대에 눕히고 두 사람은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밤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전경이었습니다. 수연아, 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해 봤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많이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당신이 다시 나타난 것, 민지에게 아버지가 생긴 것,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으니까요. 그렇겠지.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느꼈어요. 당신은 변했어요. 아니, 어쩌면 변한 게 아니라 예전의 당신 그대로인 걸지도 모르겠네요. 수연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불신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민지는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아버지가 생겨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고요. 나도 민지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너도.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민수가 준 반지였습니다. 이걸 받아도 될까요? 민수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는 수연의 손을 잡고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게. 바닷가에서의 주말은 세 사람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민수는 매일 수연과 민지의 집을 방문했고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를 가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민수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들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고 특히 어머니는 수연과 민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수연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민수야, 이제 그만 정신 차리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수연과 결혼할 거고 민지의 아버지가 될 거예요. 그 여자가 널 속이고 있는 거 몰라. 15년 동안 숨기다가 이제 와서 아이를 내밀면서 내 재산을 노리는 거야. 민수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연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15년 동안 혼자서 민지를 키우며 단 한 번도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제가 우연히 그녀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게 더 의심스러운 거 아니니? 왜 숨겼겠니? 분명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협박했잖아요. 수연에게 돈을 주며 저와 헤어지라고 아이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던 건 어머니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건 내 미래를 위한 것이었어. 제 미래는 제가 결정할게요. 앞으로는 제 가족에 대해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민수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민수의 예상과 달리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자 비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요 주주들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제 저녁부터 회장님의 사생활에 관한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숨겨진 딸이 있다는 소문이요. 민수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이런 일을 벌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회사의 명예회장으로 주주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냉랭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사회는 냉랭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주들은 민수의 사생활이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는 제 딸을 인정하고 그 어머니와 결혼할 겁니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선택이고 회사 경영과는 무관합니다. 민수의 단호한 태도에 일부 주주들은 불만을 표했지만 그의 경영 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사회는 아무런 결정 없이 끝났습니다. 회사를 나온 민수는 곧바로 수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의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날의 신문을 건넸습니다. 경제면에 작게 실린 기사였습니다. 강민수 회장, 숨겨진 딸 논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까 민지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들이 민지를 놀리고 있대요. 선생님이 데려와서 지금 방에서 쉬고 있어요. 민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딸이 상처받고 있다니. 그는 민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민지가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민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빠. 애들이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해요. 제가 부자 아저씨의 딸이라고. 엄마가 나쁜 여자라고.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민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건 모두 거짓말이야. 넌 내 소중한 딸이고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절대 그런 말에 상처받지 마. 민지는 아버지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민수는 딸을 위로하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였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밝혔습니다. 15년 전 저는 제가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저는 제 딸과 그녀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가족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민수는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민수는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미국에 있었지만 이번 일로 서울에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은 침묵했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수연과 결혼할 거고 민지의 아버지가 될 겁니다. 원하신다면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하지만 방해하시려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수의 단호한 태도에 부모님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결심했구나. 네, 어머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도 생각해 볼게. 그것은 완전한 승낙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거부도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그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민수와 수연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작은 식이었습니다. 민지는 꽃 장식을 하고 엄마 아빠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놀랍게도 결혼식 당일 민수의 부모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예식이 끝난 후 민수의 어머니가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15년 전에 정말 미안해요. 내 아들을 위한다는 이기심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의 할머니로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 민수, 수연, 민지는 바다가 보이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수연의 그림 속에 있던 그 집과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수연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작은 갤러리를 열어 자신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유지하며 빠진 시간만큼 더 열심히 민지의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세 사람은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앞서 조개를 줍고 민수와 수연은 손을 잡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해? 민수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민수는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한 날들이 많을 거야. 우리 셋이 함께라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비추었습니다. 민지의 웃음소리, 수연의 미소, 민수의 행복한 눈빛. 이것이 바로 그가 찾아 헤매던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재산이나 명예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행복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지 앞으로 동생도 생기면 좋겠죠? 수연의 말에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은 수줍게 웃으며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설마. 네, 2달 됐어요. 아직 민지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기쁨에 벅차 수연을 안았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15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세 사람, 곧 네 사람이 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